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제가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김어준과 이동영이 뜬금없이 김현종이라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종은 위키리크스죠. 위키리크스에서 이거는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는 외교 문서가 공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협상 때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웠다. 죽을 힘을 다 죽도록 싸웠다. 이런 내용의 미국의 외교 문서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왜 밀지? 저는 좀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김현종 씨가 대단한 뭐 인기가 있다든지 경쟁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짧은 영상이니까. 김현종 찾아요. 최저권 들어서면은 뭐 외교부 장관이 뭐 할 것 같아. 안 보이네. 그러게. 진짜 안 보이네. 서울시장? 안 보이다 싶으면 다 갖다 줬네. 벌써 흥행 정체세요? 아니 근데 김현종은 매력적인 각하지. 이길 수 있는 각하. 그건 확실하죠. 보수에서 싫어하지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 서울시가 아직 그 민주당 쪽을 많이 안 좋아하나? 그쵸. 서울시 부동산 그 다음에 늙은 도시야. 이제 30대가 다 경기도로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또 뭐 고건, 조순 쪽에 상담되라. 박원순 민주당 사람이 그렇게 봤을 때는 괜찮은 각하다. 내가 보이지? 여기서 말하면 희한하게 이루어진다? 희한하게 이루어져. 김현종 찾아요. 최저권 들어서면은 자, 이겁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죠. 예, 전체 승패를 가누는 가장 중요한 선거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뭐 경기지사와 함께 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승패가 차기 이제 대선에도 영향을 주고 총선에도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뭐 어디보다도 경기지사와 서울시장만큼은 우리가 후보를 잘 내야 돼요. 근데 이제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마땅한. 이동영 얘기로는 마땅한 후보가 없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현종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현종이 나오면은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김현종이 그 정도의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까? 참 이상하네 나는. 여러분들 김현종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데 지금 일단 볼게요. 이 보도 나온 거를. 서울시장 유력 후보는 그죠? 이런 기사가 나왔어.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니까 유력 후보는 자, 그래서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홍익표, 정원호 이런 사람들이 몸을 풀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 이 중에서 뭐 누가 제일 적합하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홍익표, 정원호보다 여기 나온 5명보다 김현종이 더 경쟁력이 있어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 이름이 거명된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홍익표, 정원호보다 김현종이 더 인지도가 있냐고. 김현종이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뭐 이분들도 제가 다 마음에 든다 뭐 이건 아니지만은 아니 여기 김현종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 제가 보면. 아니 없잖아 한 명도. 이분들이 뭐 경쟁력이 다 탁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연화님 민주당 홈피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 가로줄 3개 클릭하셔서 1,000원 권리당원 가입. 일반 당원 안 됩니다. 시사급발진 게시판에도 가입 링크가 있어요. 당원 가입 동참해주세요. 지금 8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박찬대 당대표가 되고 이 모진꼴을 우리가 안 당하지.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분은 이분이에요. 예. 이건 뭐 개인적인 주목이야. 잘 몰라 저는. 예. 그냥 주목하는 거예요. 정원호라는 분.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성동구청장이에요. 성동구청장. 성동구청장을 3선을 했습니다. 3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는 구청장을 또 나올 수는 없어요. 3선을 했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걸 해야죠. 총선에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나가든지 이렇게 움직여야 될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주목하냐. 지금은 이제 뭐 구청장 정도니까 사실 전국적 인지도는 매우 떨어지는 인물이죠. 예, 그리고 아직은 뭐 지명도가 없는, 예, 아직은 경쟁력이 일천한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 중에 가장 경쟁력이 없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예, 정원호 구청장이.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지사 하고 대통령 됐잖아. 구청장이 성남시장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다솜님, 성동구청장, 구청장이 서울시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가 좀 크긴 하지만은, 서울로 따지면은 구청장 정도 격이 되는 거예요. 체급이 같은 거예요, 거의. 그리고 3선을 했어, 성동구에서. 그럼 일단은 능력을 인정받은 거지, 그죠? 서울에서 구청장 3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동구 주민들이 실력을 인정을 한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재명, 역시 정원호 성동구청장, 성동구 재난대응 시스템 벤치마킹 요청. 2022년에 나온 기사예요. 당대표 시절인 거죠. 그죠? CCTV 관리 시스템 모범구 성동구청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예. 요 정원호 구청장과 이재명 당대표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성동구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모범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고위원회를 성동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에요. 예, 올해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일 잘하는 공무원 보내달라. 대통령실 파견간 성동구청 공무원. 성동구 5급 과장 6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파견. 성동구 전 구정연구단장도 대통령실 근무 중. 기초단체 출신 공무원 대통령실 첫 파견 사례. 정원호 구청장.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도 화제. 자, 2023년 2월 5일이에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오른쪽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입니다. 하나만 더 보내드릴까요? 성남시장 때보다 낫다. 이재명이 손꼽은 기초단체장 정원호의 12년. 주민 곁에서 민선 8기 3주년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어요. 대통령 7월 1일 민선 8기 3주년에 맞물려서 7월 1일에 그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축전을 보냈습니다. 정 구청장 자신의 사회관계망 SNS에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첫 축전이다 라는 말과 함께 축전 전문을 공개를 했고요. 12년째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축전이라 마음이 뭉클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시는 대통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 더없이 감사한 요즘이다. 축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동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국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꾸는 민생정치의 밑거름이다. 성동구가 국민과 함께 더 큰 희망을 키워나가는 자치의 모범구가 주기를 기대한다. 이윤경님, 자기 정치하는 정청래 당원들이 모르겠노?
자, 제가 그래서 서울의 이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주 좋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이제 국정홍보 비서관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1기획에서 제가 이름 까먹었네요. 어떤 분인데 이번에 그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제1기획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브랜딩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연한 기회에 친분이 생겨서 대선 캠프에서 이제 홍보 브랜딩을 담당을 해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까지 가 있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파란 바탕에 빨간 점, 그 다음에 빨간 운동화, 파란 바탕에 빨간 점 있는 운동화 기억나시죠? 그거를 기획한 사람이에요. 정치 경험이 전무한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국정홍보 비서관을 맡았습니다. 정동님, 성동 구민들이 삼선구청장 밀어준 정원호 서울시장감 확증. 감사드립니다. 조한상 비서관. 에밀리 김님이 아셨네요. 조한상 비서관입니다. 대통령의 인사 방식이에요,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갖다 쓴다라는 겁니다. 친목질하는 사람들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번에 AI 수석도 그렇고 하정우 AI 수석, 그 다음에 산업부 장관, 과기부 장관 다 기업인들이잖아. 각자 자기 영역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은 등용을 합니다.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건 데려다 쓰는 게 이재명의 인사 스타일입니다. 그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솔바라님, 정원호는 임종석 라인이에요. 조심하세요. 그 임종석하고 엮인 사람들 많아요. 임종석이 몇 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그 임종석 밑에서 좀 보좌관 좀 했다고 그게 그 사람의 주홍근 씨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을 봐야죠, 지금을.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은 내쳐야지. 우상호는 지금 정무수석 하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우상호는 저 임종석 친구인데 그 사람 정무수석 하면 돼요? 그 강훈식은 저 수박파 아니었어? 민주주의 4.0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기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이제 같이 뭉쳐다니면서 뭔가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야 우리가 그건 이제 지적을 해야죠. 자, 그렇고요. 예. 자, 경쟁력도 있어요. 제가 왜 경쟁력이 있다고 보냐면은 이번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예요. 정원호 성동구청장 3선 성공, 득표율 57.60%를 받았어요. 성동구에서. 거의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죠. 아마 서울에서 1위를 하지 않았나요? 서울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근데 57.6%.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는 우리가 대참패를 했잖아. 대참패를 했잖아요. 오세훈한테도 졌잖아, 우리가. 막 엄청난 차이로. 그런데 그 와중에 서울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 57.6%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동구가 이게 지금 만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용산구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용산구로 변모하기 직전이야. 여기 지금 뭐 아파트 엄청나게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 고급 아파트들이. 그래서 성동구가 용산구 수준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지를 받는다? 푸름선님, 최평님 디테일에 제가 늘 애청합니다. 문구 얻고 하나하나 세밀해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거 강남에서 이긴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요. 강남에서 이긴 거하고.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지역에서. 예전에 임종석이 국회의원 할 때, 그때랑은 지금하고는 이제 천양지차야. 인구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뭐 경쟁력을 봐도 성동구에서 저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인지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1년 남았어요, 여러분. 김어준이 밀어주고 최욱이 밀어주고 이동영이 밀어주고 그럼 뭐 민주당 내에서 인지도 생기는 거는 뭐 쉽지. 그리고
자, 낭중지추라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본격적인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요, 정원호 구청장의 업적은 안 알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디죠? 성수동. 예? 성수동이 지금 서울에서 제일 핫하죠. 예, 뭐 젊은 친구들은 다 성수동 몰려가서 노는데 그 성수동 거기가 공장지대야, 공장지대 옛날에. 예? 완전 공단이에요, 공단. 제 뭐 대학 동문 중에 그 성수동 가갖고 노동운동 했던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뭐 상전 벽해를 했죠. 근데 홍대 쪽이 옛날에 그랬었죠. 그 인디 밴드들 때문에 홍대 쪽이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 막 핫해지니까 집주인들이 그 월세 올려가지고 다 쫓겨나고, 원래 홍대를 개척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엉뚱한 사람들이 돈 벌고 결국 홍대도 망하고 성수동이 뜨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성수동이 성공을 했냐면은 이 정원호 구청장이 건물주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진짜 한 명 한 명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합의서를 씁니다. 합의서를. 월세 올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성수동에 진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예, 서울의 가장 핫플레이스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정원호 구청장이에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야 된다라는 발상을 했다라는 것부터도 대단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강제로 뭐 정책적으로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 건물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야, 이래야 우리가 같이 다 잘 산다, 같이 다 잘 되지 않느냐, 이걸 설득을 해서 다 동의를 받아낸 거예요. 동의를.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잘 된 거야. 모두가 잘 됐어요. 건물주도 잘 됐고, 거기서 자영업 하는 우리 자영업자들도 다 잘 되고, 모두가 공생하는, 모두가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정원호 구청장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주목하는 일들이, 진짜 성동구에서 처음 시작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 막 가가지고 고생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 아까 뭐 임종석 묻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솔바라님이 해주셨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때 이제 성동구청장이 지자체장들 쫙 모아가지고 탄원서 썼어요. 정원호 구청장이 탄원서를 썼어. 이재명 무죄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연이 꽤 오래 있는 분입니다. 오래 있는 분이에요. 자, 이런 인물이 있잖아요. 제가 꼭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이제 다 경쟁하면 돼요. 다 나오시라고 그래. 뭐 전현희 의원도 나오고, 박주민 의원도 나오고, 뭐 김현종 씨도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라 이거야 나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쟁을 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분,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분 뽑으면 되지.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으면 돼요. 당원들이. 그러면 되는데, 아니 왜 후보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동영이는. 그렇게 이재명 팔이 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진주가 있는 걸 못 알아봐요? 이동영 작가,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이런 인물이 있다라는 거, 이거 전혀 몰랐어요?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평론가라면요, 정원호를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저는 현재로 봐서는,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재판이 끝나면, 예, 저는 일단 의립하기 때문에, 예, 송영길 대표와의 이제 의리는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면은, 저는 일단은 밀으려고, 예, 일단은 밀을 생각인데, 그건 의리는 지켜야지 또, 사람이. 예, 의리는 또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지금 이 정원호, 이분이 출전을 해야 돼요. 나이도 좋아요, 지금. 68년생이야. 68년생. 50대입니다, 50대. 민주당의 미래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설치면 안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위로는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이제 은퇴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 밑으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 이번 지방선거가 제가 정청래 당대표를 막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가 세대 교체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과 같은 차세대 주자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발굴이 돼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50대, 40대 광역단체장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이 20년, 30년 집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배격에 있은 분들이 막 숟가락 얹으려고 밀고 들어오면 그거 됩니까 그게? 민주당이 그러면 이제 노인정이 되는 거예요. 노인정이. 그래서 이제는 저는 아까 뭐 법사위원장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육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할 게 아니라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줘야죠. 후배들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냥 내 밥그릇, 내 금배지, 내가 뭐를 해야 돼? 난가? 제발 이것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민주당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배들이 중요한 자리는, 좋은 자리는 선배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어떻게 큽니까? 무슨 수로 커요? 정원호는 인지도가 없어갖고 안 된다. 아니 그러면 구청장이라 안 된다. 그럼 맨날 인지도 있는 사람만 나와? 노인정 되지 그러면은? 자,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후보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뭐 개소리고요. 그건 이제 친목질들 좀 그만 좀 하고 진짜 당과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민주당 스피커들이 했으면 좋겠다. 뭐 정원호 이분은 제가 자꾸 이동영이가 후보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꺼낸 거고 뭐 이분 외에 더 훌륭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젊은 정치인들 우리가 키워내서 민주당 100년지 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돼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게 민주당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